안녕하세요. 행정에이전트 대표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진화되어 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행정에이전트와 함께 보이스피싱 발생 사례, 보이스피싱 사례 총정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역할에 따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콜센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상담원 역할입니다. 2. 장집. 통장 관리자. 피해금을 확보하는 역할로서 대포 통장을 모집합니다. 3. 대포계좌 수거책.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퀵서비스 역할을 합니다. 4. 인출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5. 수금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는 역할을 합니다. 6. 송금책. 피해금을 조직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앞서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역할 중 고액 단기 알바를 빙자해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을 대포계좌 수거책이나 인출책, 수금책 등으로 끌어들인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점차 저연령화되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검찰청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금을 교부받기 위해 수금책으로서 고등학생을 모집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게 한 뒤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수거책. 범죄에 관여하는 일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채 단순 배송 알바 등을 빙자하여 고액의 일당을 제한해서 수거책으로 영입한 후 퀵서비스를 가장하게 하여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거한 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3. 회사 자금 수금을 가장한 범죄 수익 인출책. 회사 자금 수금 알바를 빙자하여 고액의 일당을 제한하여 범죄 수익이 인출책으로 영입한 후 체크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포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될 경우 그 즉시 은행에 방문하게 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만듭니다. 혹은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빙자하여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체크카드 수거책, 인출책, 수금책 등이 범죄의 가담 횟수가 누적되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선의 꼬임에 의해 중국 등의 해외로 출국한 뒤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의 콜센터로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처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발생 사례에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범죄 행위에 조력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이른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피해일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경우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는 모순적인 말을 하며 고액 알바를 빙자한 통장이나 체크카드 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금전적인 피해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보이스피싱의 속음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받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 에이전트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행정 에이전트 또는 2005 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최고의 선택, 행정 에이전트가 함께하겠습니다.